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 숫자가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2018년과 비교하면 한 25만 명 정도 늘어난 숫자입니다. 실제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지난 2015년 289만 명에서 2021년 411만 명으로 72%나 늘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런 마음의 병을 대하는 우리 사회의 태도나 치료 여건은 아직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이 문제를 국가가 적극 관리하겠다는 취지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입니다. 8년째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는 30대 홍모 씨는 오랜 치료 기간 끝에 결국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제 자체가 너무 작아지는 느낌이어서 뭐만 해도 울더라고요, 제가. 지금은 관리해야 되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뇨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청년층은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취업 준비하시면서 많이 오시고 SNS가 너무 발달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랑 이제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아서 오시는.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내놓은 정부는 이런 20세부터 34세 청년층의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 발견하는 데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0년에 한 번이던 정신건강 검진을 2년 주기로 당기고 문진표에 기존 우울증에 조현병, 조울증 질문도 추가합니다. 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의료기관에서 조기 대응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우울하거나 이런 적이 있었는가 물어보면서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중증 정신질환의 경우엔 신속한 치료와 지속적 관리를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24시간 응급 출동 가능한 인력을 늘리고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입원 병상을 확대합니다. 정신질환도 신체질환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수가를 인상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과 주거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원체계 강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예방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해서 정신건강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10년 안에 자살률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오늘 나온 내용에서 우리가 좀 더 집중해 봐야 할 건 바로 중증 정신질환자 대책입니다. 4년 전 이웃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서 5명을 숨지게 했던 안인득 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안인득은 조현병을 앓고 있었고 그래서 이 사건 전에 친형이 안인득을 입원시키려고 했었지만 본인 동의가 없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환자 동의 없이도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응급 입원 시설을 늘리겠다고는 했는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지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중환자실로 불리는 폐쇄병동. 경찰이 한 환자와 찾아왔습니다. 아니, 제 말 들어보세요. 이거 병원 다 그러지 말고 경찰은 다 그러지 말자고. 정신과 질환이 심해지면 자기가 이성적 판단 능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본인이 병이 있다라고 이해를 못합니다. 환자를 진정시키는 공간에 설치된 자해 방지 안전장치는 이미 뜯겨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워낙 상태가 위중하거나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막 이거 다 뜯어버리세요. 병동 직원이 다치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난주에 환자분한테 긁히신 거예요. 코도 보니까 그렇게 가면서 하면서 이렇게 겸사겸사 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 생을 끊으려 했던 40대 김모 씨는 가족에 이끌려 병원에 왔지만 강제 입원 사흘 만에 퇴원했습니다. 내가 이거는 의사가 없는데 당신들이 뭔데 왜 내 의사를 무시하고? 하지만 퇴원 후에도 다시 극단적 시도를 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입원 치료를 선택했습니다. 저분은 그렇지만 이겨냈구나. 그럼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공감대 형성도 조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현행법은 여전히 자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외에는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응급 입원 시설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 현장에선 이것만으로 제2, 제3의 안인득 사건 예방이
어렵다고 말하는 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좀 더 입원 치료가 필요한데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보호자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게 지금 한계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지침에는 사고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의료인이 증세의 심각성을 판단해서 입원 치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박모 씨의 남동생은 10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단순하게 약만 잘 복용하면 너무 천사 같고 너무 무탈한 애라는 걸. 하지만 병세가 악화할수록 약을 먹지 않았고 가족들은 폭력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난 저희 아버지랑 제 동생이랑 거의 이제 직전까지 갔었고. 매우 급한 순간이지만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의 정부 대책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119나 112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강제적으로 인도 집행을 할 수 있는 일이 터져야지만 저희 가족을 데리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생업을 중단하고 온 가족이 모여 불침번을 서야 합니다. 24시간 안 자고 케어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의 12시간씩 교대하듯이 안 자고 불침번 서듯이. 저희 모든 가족이 한 5년 정도는 그냥 스톱이 된 것 같아요, 삶이. 2019년 고 임세원 교수 피습 사건, 5명이 사망하고 17명이 다친 진주 안인득 사건 등이 터지고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고 비극은 되풀이됐습니다. 저희는 매일 현장에서 이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을 눈앞에서 막지 못하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치료받으면 나을 수 있는 사람이 살인범이 되는 걸 목격하고 있습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 보호는 중요한 원칙이지만 현실에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가족이 떠맡고 있습니다.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정신질환이 있는데 그걸 치료받지 않은 사람이 저지르는 범죄가 늘고 있는 겁니까? 네, 2021년 법무부 통계 바로 보겠습니다. 전국 교정 시절 내 정신질환자는 2012년 2,880명, 전체 11.9%에서 2019년엔 4,748명, 19.1%로 크게 늘었습니다. 반면 최근 10년간 대학병원 정신과 보호병 등 18% 감소했고 환자들이 병원에서 치료받는 기간과 응급실 방문 횟수는 크게 줄었습니다. 최근 10년 새 정신질환자가 병원은 적게 가고 교정시설은 더 많이 간 건데 정신건강의학회는 2017년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환자들이 병원을 적게 갔다.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네, 이 법 취지는 아주 좋습니다. 정신장애인을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지 말고 사회에서 돌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 입원 절차는 아주 까다롭게 바뀌었는데 문제는 사회에서 돌보는 시스템을 전혀 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떠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돈도 안 씁니다. 정신건강에 쓰는 비율 1.6%로 OECD 평균 5.4%에 3분의 1도 못 미칩니다. 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위한다고 생색은 다 내놓고 정작 필요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법기관이 입원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사회가 뭐라고 봐야 됩니까? 네, 나라마다 여러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환자를 치료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매일 집에 가서 약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걸 확인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려면 국가가 의지를 갖고 돈도 써야 합니다. 가장 급한 건 정신질환자 가족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겁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먼저 잘 들어야겠네요. 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